중국 공산당은 지금 진퇴양난의 어려운 길목에 봉착해 있습니다. 중국 인민과 중국이라는 국가를 어떤 목표를 향해서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할지 사실상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현재 겉으로는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 지도체제가 중국몽을 내세우고 또 1대1로를 통해서 세계적인 성장과 패권을 도모하고 있지만 지금 국제적으로 상황이 여의치가 않고 만만치가 않죠. 특히 중국의 패권을 우려하고 두려워하는 서방과 미국 중심의 그 나토 또 서방 선진국 이런 국가들이 태평양 진출과 세계적인 패권 주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객관적인 힘도 중국보다는 미국 쪽이 더 강하고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과 아시아 각국의 동맹국들의 힘이 약하지 않죠. 그렇다고 중국이 지금까지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이후에 사실상 엄청난 강력한 국가가 되었죠. 거대한 경제적인 힘과 문화적인 힘도 축적을 했고 군사 안보 면에서도 일취월장 세계적인 강력한 국가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그동안에 쌓아온 군사적인 힘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꿈을 이루려고 시진핑이 지금 매우 노력하고 있죠. 가상한 일입니다. 사실 중국이라는 국가는 1949년 마오쩌둥이 공산당을 토대로 건국한 이후에 중국의 자존심과 중국의 부와 강력한 힘을 축적하는데 막강한 토대와 힘을 마련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은 덩샤오핑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마오이즘을 지도체제, 정치체제의 중심으로 하되 경제는 개혁 개방이라고 하는 매우 실용적인 중국적 사회주의를 실현을 시켜서 대성공을 이루었죠. 그래서 사실 중국의 인민들은 마오쩌둥도 존경을 하고 덩샤오핑은 더 존경하는 그런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볼 때 마오쩌둥이 중국을 공산당 이념으로 건국을 했고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의 실용주의 노선으로 중국을 부강하게 했다면 시진핑이 그것을 잘 이어서 집단적인 지도체제를 중요시하고 강조하고 원했던 덩샤오핑의 노선을 잘 따라갔어야 했는데 시진핑은 사실 마오쩌둥과 같은 혁명 제1세대의 그 후손 아닙니까? 2세 아닙니까? 혁명 노선을 걸어본 적도 없고 전쟁에 싸워본 적도 없고 어떤 태자당의 일원으로서 그 후광으로 물론 어린 시절 고생을 했습니다만 젊어서부터 어떤 행정 관료 이런 꽃길을 걸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친 세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세대가 쌓아놓은 그 중국의 발전 가능성을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 지나치게 과욕을 부리면서 중국몽과 1대1로를 지나치게 밀어붙이면서 중국의 마지막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중국몽의 중국의 꿈의 가장 가시적인 목표는 대만 통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 통일을 원하는 것 이상으로 중국 공산당과 정부와 국민들은 대만과의 통일, 대한민국과 북한, 남북한의 통일과는 좀 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질적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흡수된다기보다 교류하고 좀 하나가 되는 그런 통일인데, 중국의 경우는 일단 땅덩어리가 중국 대륙이 대만이라는 타이완이라는 작은 섬에 비해서 300배 가량이 큽니다. 물론 대만이 나라는 작지만 뭐 경상북도 정도 되지만은 경제력은 또 좋잖아요. 그런 민주주의의 그런 자유와 자본주의의 맛을 보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중국 정부와 인민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과 중국 당국이 일방적으로 원하는 침략해서 흡수해버리는, 공격해서 파괴적으로 껴안아버리는 그런 통일은 사실 어렵거든요. 일단 대만 인민이 원하지를 않고 중국 인민도 그런 통일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심이 있을 겁니다. 다만 중국 공산당은 마오쩌둥과 장개성 사이에 국공내전으로부터 시작된 그 갈등과 투쟁의 역사가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만은 국가가 아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 작은 섬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든 무조건 공산당의 힘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군사력, 무력으로라도 흡수통일을 해야 한다,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면서 중국몽이라는 이름으로 시진핑의 과업, 영웅적인 과업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군사훈련도 하고 흡수통일할 어떤 목표와 시뮬레이션과 전쟁 연습을 세계적으로 대놓고 하고 있죠. 문제는 대만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이해관계, 또 더 크게는 미국의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군사 안보적인 이해관계가 매우 밀접하고 긴밀하게 얽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아는 바와 같이 중국이 일방적으로 이것은 내정의 문제에 간섭하지 말아라, 일본도 들어오지 말고 미국도 들어오지 말아라,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고 알아서 흡수통일하겠다, 같은 민족 같은 국가이다, 중국이 한 일부일 뿐이다, 이렇게 밀어붙이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재 국제 상황입니다. 중국도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대만의 중국 흡수를 원치 않으며 강력한 군사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진핑이 주장하는 중국몽, 중국의 꿈을 이루려면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대만 침략에, 대만 공격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팔다리를 꺾어 놓는 어떤 비장한 무기가 있지 않는 한 수월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진핑 체제의 어떤 영웅적인 과업을 내세울 게 없거든요.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부동산에 거대한 문제가 있고, 무역 적자가 크고, 미국과의 무역 마찰이 있고, 또 1대1로가 지금 세계적으로 투자는 엄청난 수백조 원 이상을 했지만은 성과는 여의치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죠. 또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게 중국의 꿈이고 포기할 수 없는 게 대만 통일입니다. 거기에 중국 공산당의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마오쩌둥이 이뤄놓은 중국 공산당의 국가, 등소평이 꽃피운 중국식 사회주의의 개혁개방의 경제적인 성과, 이것이 시진핑 체제에서 더 영웅적인 과업을 달성하려는 무리수에 의해서 오히려 위기에 봉착하고 자칫 중국 공산당이 쇠퇴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다,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저도 중국의 발전을 원하고 중국을 사랑하는 많은 대한민국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중국이 위기에 처하지 않고 중국 인민이 행복하게 미래지향적인 국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중국의 꿈, 중국몽은 꼭 공산당 중심으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어차피 지금 중국은 정치 안보를, 국가를 공산당이 장악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 인민들은 매우 자본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경제관념이 강하고 돈과 금을 좋아하고 장사를 좋아하고 능하고 그렇습니다. 또 자유를 매우 갈망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저도 대만에서 공부도 해봤고 중국 북경에서도 근무를 몇 년 해봤습니다만 중국 사람들은 매우 자유분방하고 자유를 원하고 돈도 좋아하고 놀기도 좋아하고 인간관계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중국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공산당 중심의 청년들을 상대로 아주 애족, 애민 교육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대만 침략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경우는 만일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무력 침략한다면 거기에 일본과 군사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몽골을 부추기고 티베트를 부추기고 그리고 신장 위구르 지역을 부추기고 또 저쪽 남쪽에 국경 분쟁을 하고 있는 중국과 국경 분쟁을 하는 인도를 부추겨서 다각적인 동서남북의 사방의 전선을 형성을 해가지고 중국을 위기에 빠뜨릴 그런 전략을 사실 미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은 대만 침략이라는 그 카드를 매우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그렇게 다각적인 많은 전선을 동시에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미국 백악관, 미국 국무성, 미국 국무부도 간단한 전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국이야말로 현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있고 가장 많은 전쟁에서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아픈 패배도 있죠. 그래서 제 생각, 제 주장은 중국 공산당, 중국 당국, 시진핑 체제가 진정한 중국의 꿈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대만을 무력 침공하는 것이 대만의 통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합니다. 꼭 무력 통일만이 중국의 꿈을 이루는 것인가? 그것만이 대만과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력 싸움은 모택동께 끝났습니다. 제3세대까지 온 시진핑 체제가 다시 그 무력 투쟁, 무력 싸움으로 대만을 통일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기 때문입니다. 홍콩보다 더 중요합니다. 대만의 경제적인 가치, 군사 안보적인 가치는 홍콩의 몇십 배, 몇백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보다 훨씬 많은 국민이 있습니다. 더 큰 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파괴적으로 침략을 해서 통일시키는 것은 무리입니다. 많은 피를 흘려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도 다치겠지만 중국도 이제는 과거와 달리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파괴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산샤댐이 파괴될 수도 있고 중국 경제가 아주 패퇴할 수도 있고 많은 인민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기로 중국 공산당 지도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겠지만 알면서도 무리수를 둔다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죠. 제가 생각하는 중국몽, 중국의 위대한 꿈의 실현은 무력 침공은 아니라고 봅니다. 홍콩과 대만을 자본주의적으로 오히려 더 잘 살려서 더 자유로운 사회, 자유로운 체제로 만들어주면서 중국몽, 중화의 꿈을 더 크게, 더 폭넓게 이루는 연구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공산주의 이념만 가지고 중국의 꿈을 이루려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이미 등소평이
덩시아오핑이 얘기를 했습니다. 백묘, 흑묘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가 까만 고양이건 하얀 고양이건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훌륭한 고양이다. 그거 아닙니까? 남파 북파론도 있습니다. 남쪽으로 올라가건 북쪽으로 올라가건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공산당만 가지고 공산주의 이념만 가지고 대만 통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공산주의 이념만 가지고 중국의 꿈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좀 더 폭넓게 진정한 중화의 꿈, 진정한 중화 문명의 꿈,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국이 비참하고 슬프게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국 사람들을 사랑하고 중국의 문화, 중국 대륙의 가치,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과 오래도록 영원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과는 동맹이면서도 중국과는 친구이어야 합니다. 미국과 동맹이고 친구이듯이 중국과도 문화적인 친구, 경제적인 친구이어야 합니다. 중국과 한국이 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더라도 일본과 미국은 즉각적인 군사적인 대응을 하겠지만 저는 한국 정부, 한국 군대는 직접적인 중국과의 무력 싸움은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인들과 또 국방 분야의 사람들도 그렇게 어리석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미국과 동맹관계가 있으니까 최소한의 역할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직접 싸우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북한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한국의 대응은 달라질 것이며 달라져야 합니다. 남북관계는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중국이 현명한 선택, 더 큰 중국의 꿈을 한번 구상해 보기를 권고합니다. 고맙습니다. 루킴이었습니다.